네, 안녕하세요. 정화쌤입니다. 오늘 11월 8일 토익 시험을 치셨나요? 치셨다면 아마 난이도가 지난번 시험보다는 좀 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특히 팟5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좀 쉬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오늘 좀 헷갈렸던 문제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C 난이도부터 볼게요. LC 파트 2가 어려웠어요. 파트 2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쉬웠던 적이 없어요. 지금도 어렵고 과거에도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토익이라는 게 트렌드가 있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 파트 2는 계속 어렵게 나오는 추세다. 알아두시고 파트 1 같은 경우는 3번 문제 코너에 뭐가 있다라는 그 3번 문제와 6번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긴 했는데 원래 두 문제는 항상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무난하게 나온 거고 3가 좀 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4도 무난했고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중간 정도의 난이도예요. RC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파트 7이 어려웠습니다. 파트 5와 6는 그냥 무난한 난이도였습니다. 특히 파트 5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지난 시험과 비교하면 확실히 단어들이 좀 쉬웠어요. 그 정도가 평균적인 난이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헷갈릴 만한 그리고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는 이런 애들을 몇 개 이제 딱딱딱 추려서 리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토익과 비슷한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를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어요. 왜? 걸리니까. 그래서 살짝만 좀 바꿔서 했는데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원래 이 문제는 103번 문제였거든요. 땡땡땡 프린트가 출시한다. 라인에 땡땡 컬러를 출시한다고 했는데 문장 구조 분석을 해볼게요. 라이언 프린트 이지 동사고 런칭이 보호였죠. 뒤에 런칭이 또 목적으로 들어왔고 중요한 거는 컬러라는 명사 앞자리죠. 형용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좀 잘 아는 친구들은 그냥 A 선택해요. 깔끔하게 A 선택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이제 B로 가냐면 브라이튼이란 단어, 동사에 EN이나 ED가 붙으면 과거 분사 같은 형용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B도 될 수 있지 않나. 중요한 게 있어요. ED나 EN으로 끝나면 분사로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형용사 있죠. 형용사 뒤에 EN이 붙으면 걔들은 거의 다 동사 형태예요. 그래서 브라이트라는 형용사에 EN을 붙였기 때문에 B번인 브라이트는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알아두시고 이렇게 해서 쓰이는 단어가 몇 개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short, 짧은이라는 뜻인데 short 다음에 뒤에 EN을 붙이면 줄이다라는 뜻의 동사 원형이 돼요. wide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이라는 뜻인데 뒤에 EN을 붙이면 넓히다라는 뜻의 동사 원형이 됩니다. 이런 단어들은 암기를 좀 해두는 게 좋겠죠.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오답률이 은근히 높습니다. 혹시나 틀렸다. 그러면 밑에 있는 단어들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는 단어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원래 104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땡땡땡 팜이 사용한다 퍼펙트 웨이라고 했는데 살짝 바꿨습니다. 일단 뭐 주어 동사 분석해 볼게요. 팜 주어 표시하고 유즈 동사 퍼펙트 웨이 목적어고 뒤에 투부정사로 프롭스까지 묶고 다시 빈칸부터 웨더까지 이렇게 묶으세요. 빈칸 자리는 누가 봐도 전치사 전치사 자리죠. 그리고 보기 중에 전치사가 다 있었어요. 지금 제가 보기를 두 개만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during 밑에 뭐가 있었죠? 원래 unlike 있었죠. 그리고 전치사 on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두 개만 가지고 왔어요. harsh weather이란 말은 악천후를 말해요. 약간 좀 기후가 안 좋을 때죠.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간 전치사 문제라고 하거든요. 정답은 일단 A고 사실 A와 B 둘 다 기간 전치사예요. 근데 이 기간 전치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during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명사나 행사 기간 within 같은 경우는 숫자 기간이 나와요. 그래서 둘 다 기간 전치사이긴 하지만 각각 뒤에 어울리는 명사들이 좀 정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기간이 뭐예요? 보통 이런 거예요. 미팅, 세미나, 컨퍼런스,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명사 기간이고 hard, weather도 명사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숫자 기간, 그냥 숫자가 들어가는 기간들을 말합니다. 주로 S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during이 정답이지만 만약에 뒤에 숫자 기간이 나와 있다. 그러면 B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반복 출제가 아주 많이 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된다. 알겠죠? 3번. 이거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거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몇 번째 문제였냐면 117번 문제였어요. 일단 조르디 커미션 주어 표시할게요. is가 동사고 이그제미닝이 보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messing transit pattern 이게 이그제미닝의 목적으로 들어왔고 to부터 끝까지 묶으세요. 이렇게 끝까지 왜 묶냐면 determine이라는 단어가 동사잖아요. to 부정사 뒤에 동사인데 역시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뒤에 뭐가 와 있다? 그냥 명사가 아니라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빈칸 자리는 지금 두 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역할이다? determine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 그리고 주어 동사를 이끄는 접속사의 역할. 목적어는 명사잖아요. 명사이면서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무슨 절 접속사겠어요? 바로 명사절 접속사 자리예요. 그래서 정답이 A가 될 수밖에 없는 게 elsewhere는 부사예요, 부사. 보기에 제가 기억하기로 another이 아마 A에 있었을 거예요. another 있고 into도 있었습니다. 둘 다 역시
접속사 아니죠. 네, 접속사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 elsewhere는 부사입니다. 다른 곳에서 뭐 어딘가 다른 곳에서인데 예문으로 하나 가지고 올게요.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The answer to the problem must be sought elsewhere.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은 다른 어딘가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의 맨 마지막 자리 있죠. 맨 마지막 자리에서 이제 꾸며주는 부사 역할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4번. 네,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이걸 오마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오마주 문제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지난 시험을 치셨던 분들은 108번 문제인가 그랬을 거예요. 8번 문제가 이거 거의 똑같은 유형이었거든요. 일단 구조 분석부터 들어가 볼게요. 동문대 패키지가 주어고 빈칸 동사 자리입니다. between A and B로 묶고 있죠. 소 동그라미 하시고 please 명령문입니다. 앞에 you가 생략돼 있죠. please는 부사예요. stay하고 at home 이렇게 가로로 묶을게요. 일단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동사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동사 자리는 수일치태 시제 하셔야 됩니다. 수일치태 시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일치에서 끝나요. 제가 다른 보기 기억하거든요. 원래 A번이 having arrived였어요. having arrived인데 having으로 시작하니까 동사 아니니까 날리고 그리고 arriving도 있었어요. 또 동사가 아니니까 날리고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동사는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will be arriving이냐 have arrived냐. 중요한 건 뭐다? 수일치에서 지금 단수예요, 복수예요? 눈을 크게 떠봐요. 단수야, 복수야? 단수잖아요. 그러면 have로 가시면 안 되죠. 맞죠? 만약에 이게 뭐 has였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have이기 때문에 have는 무슨 동사다? 복수 동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고 그리고 태에서 나오면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지금 보기가 좀 쉽게 나오긴 했어요. 네, 만약에 예를 들면 뭐 is arrived 이렇게 나오면 또 낚이는 친구도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arrive는 몇 형식 동사다? 가장 대표적인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 일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 is arrived가 있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제외시켜야 됩니다.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일치에서 끝나는 문제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 그때 108번 10월 25일 날 108번 문제에서는 그때 워크가 나왔죠. 이거 나왔죠. 기억하나요? 네.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주어 나오고 빈칸 나왔었는데 보기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A가 was worked, B가 is working인가? 이렇게 나와서 정답이 B로 됐습니다. B로.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태까지 봤어야 됐어요. work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동사는 사실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 4개, 쌤이 강조한 이 4개는 정말 밥 먹듯이 자주 나옵니다. 뭐 해야 되겠죠? 네,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를 만약 암기했다. 그러면 지난 시험 108번, 이번 달 104번 둘 다 그냥 맞추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외우면 날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외우자. 알겠죠? 근데 항상 쌤이 강조하는 게 꼭 기억하세요. BPP는 안 돼요. BPP는 안 됩니다. BPP는 안 되지만 뭐는 된다? BING는 돼요. 최근 들어서 지금 이 패턴이 지금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BING 형태의 유형으로 2번 연속으로 나왔어요. 2번 연속으로 나오면 뭐다? 다음에도 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네. 4번도 넘어가겠습니다. 5번. 네, 5번은 이거 원래 몇 번 문제였냐면 121번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좀 싫어하는 복합명사 문제. 명사가 1개 나오면 다행인데 2개 나왔거든요. 일단 보겠습니다. list of conference 빈칸까지가 주어입니다. can be가 동사고 confirmed가 보어였어요. in the back of the scarf's note 가로로 묶을게요. 이건 사실 해석을 하셔야 돼요. attendance인지 conference attend인지 둘 다 명사잖아요. attendance는 무슨 뜻일까요? attendance는 참석, attendee는 참석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리스트가 사실 핵심적인 힌트죠. 참석자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참석의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보다 참석자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스카피의 노트에서. 훨씬 더 문맥상 자연스러운 건 뭐다? B번이었습니다. 알겠죠? 네, 알아두시고 그리고 conference attendees, 회의 참석자라고 해서 복합 명사로 좀 암기를 해두세요. 네, 복합 명사는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머릿속에 넣어두자.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를 이걸 못 외웠어요. 끝부분만 외웠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복원시키지 못하고 아주 일부분만 여러분들이 아마 헷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가져온 건데 115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분사 문제였습니다. participate이라는 동사에 ing와 pp가 지금 들어가서 airline과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은근히 B로 많이 갔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분사 문제를 풀 때 하는이면 ing, 되는이면 pp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게 있고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다? 자동사. 자동사는 분사형이 ing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수동태가 안 되니까 pp형 자체가 없습니다. participated란 단어 자체가 분사가 될 수 없어요. 알겠죠? 무조건 ing로만 존재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participating airline. 분사형에서 ing만 존재합니다. 자동사의 분사는 ing만 존재한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또 쓰이는 게 promising. promising도 ing형 분사. 네, 그리고 이게 앞에서 우리 했던 arriving도 ing로만 쓰이죠.
또 working도 ing를 쓰이고 writing도 ing로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ing로 사용되는 애들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들은 뒤에 들어갈 때 뭐다? 항상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 앞에서 형용사 역할을 할 때 ing로만 사용된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고 오늘 시험을 쳤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실 거예요. 필요하면 뭐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여러분 쉬셔야 됩니다. 쉬세요. 쉬시고 우리는 토익의 점수가 발표 나기 전까지 내가 생각하는 점수는 내게 아니에요.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